명절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이 이게 또 시간이 많이 또 소요되는 운전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안전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고향 가는 길이 사고로 이어지면 안 되는데 어떤 점을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시고 말씀 나눌 분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은 거의 형제 자매 사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같이. 네. 네. 가끔 어떤 분들은 네. 이거 도로교통공단이에요, 도로안전공단이에요,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먼저 이 교통안전공단 위치는 이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2014년 4월부터 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서 지금 경북 김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공사도 아마 경북 김천에 있는 걸로. 맞습니다. 도로공사도 저희 공단 건물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혹시 이제 경부고속도로로 김천 지나가신 분들은 이 주변에 네. 교통안전공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사장님께서는 언제 취임을 하셨습니까? 올해 2월 2일 날 네. 취임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 교통부에서 상당히 전문 관료로, 네. 정통 관료로 잔뼈가 굵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이게 보면은 교통안전공단이라는 게 아까 네. 자동차 검사나 새로운 신차 평가나 제작 결함 조사 같은 자동차나 뭐 어떤 철도나 항공 네. 같은 종합 어떤 교통안전 전문 기관으로 지금 취임해서 좀 약간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특히 교통안전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아직까지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더 약간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선진국 대열에 올리는 거. 또 두 번째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그런 파고가 교통 쪽에 오고 있는데 저희 교통안전공단이 요새 자율주행차 같은 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어떤 그런 거 드론이든지 항공이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새롭게 급변하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 지금 뭐 각 나라별로 각 공공기관으로 막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도권을 나름대로 헤게모니를 주도권을 어떤 놓치지 않으려고 해서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계 기관, 학계나 그다음에 연구 단체나 연구원이랑 긴밀하게 정부기관이 협업을 해서 저 국가 간의 경쟁에서 어떤 여러 가지 헤게모니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게 해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먼저 또 말씀을 주셨는데 워낙 제가 알기로도 또 교통안전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잘 들어볼 텐데요. 자, 연휴 기간 하면은 이 이동량이 또 많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 교통사고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는 하루 평균 48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약 7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날짜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귀성객이 몰리는 연휴 하루 전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요때는 하루 교통사고 건수가 한 682건으로 그다음에 사망자는 11명 수준으로 이게 평소와 비교할 때는 교통사고는 한 22%가 더 많고 사망자 수는 14%가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게 또 명절 전날이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 그 급한 마음에 또 사고가 났을 수도 있을 걸로 보이네요. 자, 이게 특히 이제 명절날이다 보니까 또 가족들하고 만나고 이러면은 또 뭐 한잔하세요. 이 또 졸음운전도 있고 음주운전도 있고, 먼저 졸음운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거리 운전이기 때문에 졸음운전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졸음운전의 이렇게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마 뭐 추석 연휴 때는 평소보다도 아마 차량 탑승 인원이 좀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은 그게 이제 졸음운전의 원인이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명절 때는 아시다시피 뭐 교통 정체로 운행 속도가 느린 점. 그렇죠. 또한 고속도로를 이렇게 계속 장시간 운전하는 데 있는데 도로 선형이 좀 단조로워서 장시간 하면 아마 졸음운전이 좀 약간 이렇게 유발되는 거로 유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운행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거의 아마 문제가 왜 그러냐 이렇게 써 있는데 아마 대부분 졸음운전이나 아마 주식 테마안이 이렇게 사고가 발생 원인이라고 나타나고 있고 실제 졸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도 10명 중에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에 7명은 음주운전이나 주식 테마안이 사고 원인이 있고 예컨대 시속 한 100km를 달릴 때 보면은 좀만 잠깐만 졸아도 그러니까요. 그냥 100km 이상을 주행하기 때문에 이게 명절 땐 특히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명절 고속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체와 풀림을 반복하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졸음으로 인한 추돌 사고를 좀 더 다올 때부터 더 신경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고속도로에는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졸음이 또 큰 위험 요인이 되는데 졸음 쉼터도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졸리시면 한 20-30분 쉬다가 꼭 가시는 지혜도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졸음운전 이외에도 추석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걸 좀 지켜야 될까요? 아무래도 음주운전 같은 것도 굉장히 아무래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추석 연휴 하루 전에 좀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음주 사고도 연휴 하루 종일 상당히 높고요. 저희들이 3년 평균을 볼 때도 음주운전은 하루에 보통 한 50건 정도 발생하는 데에 비해서 연휴 하루 전에는 이게 평소보다 30% 높은 음주운전이 한 62건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그래서 음주운전도 각별하게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참 음주운전 자칫 잘못하면 명절에 아이 뭐 형님 한 잔 어때요? 뭐 다음 동네까지 가는데 무슨 뭐 음주운전 검사가 있겠어요? 이러면서 쉽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명절날 절대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음주 술 한 방울 드셔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점검도 잘 하고 또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고향으로 떠나실 분들은 오늘 안전 관련 정보 잘 기억을 두셨다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또 이 교통 관련 통계 더 좀 추가적으로 이사장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대한민국 교통안전 몇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보면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작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금 한 3,081명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이제 88%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이게 돌이켜 보면은 지금서부터 한 30년 전에는 그때는 자동차 대수가 한 400만 대, 정확하면 420만 대였어요. 그때 420만 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자동차 대수가 2,400만 대로 400만 대에서 30년 사이에 2,400만 대로 엄청 늘어났습니다. 5배 이상 늘어났네요. 늘어났습니다. 5배 늘어난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한 3,000명 정도. 그러니까 30년 사이에 10,000명 정도가 이게 감소돼서 우리는 나름대로 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든지 문화든지 어떤 보행 안전 문화든지 많이 이렇게 노력이 진보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준이랑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국제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 만 대당 아까 말했는데 저희들이 자동차가 지금 2,400만 대인데 자동차 만 대당 사망자 수를 비교했는데 OECD 국가 상위 10개국은 자동차 만 대당 사망자 수가 0.5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만 대당 사망자 수가 1.16명으로 거의 2배 이상으로 높고요. 더 문제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보행자 비율이 40%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문제되는 이륜차. 여러 가지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이륜차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륜차의 사망자 수는
OECD 28개 국가 중에서 25위에 머물고 있는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 자, 교통안전공단이라고 하면 자동차 검사, 교통사고만 떠올리게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또 주요 업무들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차 같은 거, 그다음에 어떤 그런 화성 쪽에 자율주행 어떤 시설을 1단계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시설은 내년까지 해서 자율주행차 레벨 4 그거를 2027년에 상용화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관련해서 드론의 어떤 종사자의 교육, 그다음에 드론 종사자의 자격증 부여 같은 것도 화성이랑 시흥 쪽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김천에 아까 위치하고 있다는데 본사가요. 본사가 김천에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드론 그 실기 시험장 같은 거, 좀 먼 거리의 어떤 실기 시험장도 이렇게 필요할 거고,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드론 택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봤습니다. 최첨단 이제 미래 산업이 또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걸 타면은 지금 만약에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보통 자가용으로 한 70분 걸립니다. 근데 드론 택시를 타면은 그걸 12분 정도. 교통 정체 없이 12분 내에 갈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상용화 되려면 그게 저희들이 2025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가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체의 신고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업체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관리 문제, 그다음에 보험가입 문제, 어떤 그런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장님께서 또 항공교통 안전의 대표적인 또 전문가이시니까 결실을 맺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시간이 좀 많았으면 한 2시간 있으면 싶은 마음 관찰하는데 이사장님 시간이 한 40초 정도 남아있는데 추석 연휴 안전하게 기성길에 또 올라갈 이 많은 우리 또 청취자분들, 국민분들 계시는데, 자, 운전자나 시민들께 꼭 안전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까지 OECD 회원국기 중에 상위 10개국의 어떤 달성을 목표로 매년 교통사고 어떤 감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아까 교통안전 선진국 대열에 올 수 있도록 저희들 임직원이나 모든 분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고 있고, 이게 이런 어떤 걸 선진국을 위해서는 저희 기관만 해서 한계가 있고요. 도로교통공단이든지 경찰청이든지 지자체든지 국토교통부든지 행안부든지 여러 기관이랑 협업을 해서 어떤 시너지를 어떤 극대화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의 교통정책이라는 게 좀 소통 중심, 자동차 중심의 정책을 펼쳐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정책은 이렇게 소통해서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의 정책을 피는 게 필요할 거고, 최근 5030 정책도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내 가족과 내 이웃의 목숨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오늘 기성길 교통안전에 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영복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